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은 다이빙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다이빙이라고 하면 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상한가 시초가 근처에서 주가가 횡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가 시초가에 오면 주목을 한다.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상한가 시초가에 오면 주목을 하면서 매수의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바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분할 매수는 2차에서 3차로 분할 매수를 하고요. 이동평균선은 보통 1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이제 매도도 중요한데요. 매도는 사실 개인의 욕심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나는 4%, 나는 3%, 나는 더 홀딩, 매수가에 위협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홀딩 하겠어. 크게 문제 없고요. 본인의 욕심의 크기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손절가도 중요하죠. 손절가는 내가 산 매수가보다 나는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하겠다. 역시 자신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존버하게 됩니다. 그런 종목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상한가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한가가 가면 그런 종목을 따로 분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 시초가를 훼손하는 종목들이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의 50%를 지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상한가 시초가에 오면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하고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합니다. 상한가 시초가를 좀 깨면 그때부터 2차, 3차로 분할 매수를 합니다. 2차 매수, 3차 매수는 또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난 마이너스 2%가 되면 한번 물 탈 거야. 마이너스 5% 되면 물을 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동평균선은 1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손절가는 자신의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인데요.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시초가가 4,690원입니다. 이때 깼죠. 시초가를 1차 매수를 합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상승을 했어요. 거의 한 7%, 8%의 수익이 났겠죠. 일단 팝니다. 팔고 이때 다시 삽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잘 팔았으면 거의 40%, 50%의 수익이 났겠죠. 또 이때도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렇게 시초가를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차에 걸쳐서 수익이 났겠죠. 2차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테고요. 이렇게 팔았으면 거의 10%, 2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인데요.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 상한가 시초가가 19,200원. 대략 요 정도 되겠죠? 19,000. 이때 깼습니다. 거의 2차에 걸쳐서 매수가 됐겠죠. 한 요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면 이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역시 지금도 이제 깨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게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나는 시초가를 깨는 그런 타점이 더 좋고요. 그리고 특히 1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시장의 상황도 맞아야 되고 이 종목의 재료도 맞아야겠죠.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도 이날이죠. 이때를 시초가가 깼습니다. 깼다면 네. 이 라인이죠. 이 라인. 한번 매수를 했겠죠. 1차 매수, 뭐 2차 매수 됐겠죠. 그럼 이때 한번 팔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사고 또 이때 한번 팔 수도 있었겠죠. 로지시스입니다.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때죠. 이때 9,340원에 깼습니다. 깼고 거의 2차 매수까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2차 매수까지. 이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했다면 이 라인에서 한번 팔았겠죠. 우성사료도 보겠습니다. 시초가가 이때였죠. 이때. 그래서 대략 매수를 했다면 요 라인이 됐을 테고 여기서 팔았다면 대략 수익이 네, 한 8%, 6%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승일입니다.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략 요 정도 라인이 되겠죠. 이때 살짝 깼겠네요. 이때 매수를 했다면 매수 체결이 됐겠고요. 그리고 잘 팔았으면 거의 55%, 대충 팔았으면 33%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절대 이 기법이 100%가 아니라 시장과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종목의 재료도 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역시 거래량도 좀 봐야 되겠죠. 그동안 매집이 잘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보면 되는데 복잡하지 않은 거래량과 이평선 이런 부분들만 참고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선호공도 이때 시초가죠. 깼죠. 깼고 충분히 매수 타점을 줬습니다. 잘 팔았다면 네,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DPC도 보시면 대략 이때네요. 이때였다면 매수 타점을 줬겠죠.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지만 대략 네, 그래도 9%, 7%, 5% 요 정도. 보혜양조입니다. 네, 본느가 아니라 보혜양조. 이때겠죠. 이때 시초가였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제 좀 팔 수가 있었겠네요. 이날도 좀 팔 수도 있었을 테고요. 이때쯤 매수를 했을 테고요. 네, 1차 매수로 아마 끝났을 테고 이때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지켜보고 이때 샀다면 또 이때 팔 수가 있었겠죠.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때는 딱히 매매를 할 수가 없었을 테고요. 이때 상한가를 가지 않았고 지금 이 종목도 이때였겠죠. 이때 매수를 했다면 이때 상승률이 네, 6% 나왔으니 나쁘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매매를 한다면 재탕으로 하면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매매를 하시면 되고 한 3, 4%, 네, 한 5% 정도의 수익이 나왔겠네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웅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때죠.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가 2250원. 네. 제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다면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했겠죠. 다소 이 종목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제로 든 종목들은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한 거지 실패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한성네오텍은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만약에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하고 지켜주는 것 같아서 2차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속 존버하다가 오늘 이제 겨우 탈출을 했겠네요. 뭐 이런 탈출은 가능하지만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120일선을 깨는 이럴 때 깼잖아요. 일단은 매매를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건 드렸던 항상 1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면 확률이 높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